예, 자 어서 오세요. 자 오늘 1월 10일 오늘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뭐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그죠? 네, 어제 이제 크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이제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워낙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강하게 올라왔죠, 그죠? 일단 그래서 오늘은 그 지수 얘기는 이제 뭐 간략하게만 체크를 좀 해드리고 방송창에 이제 적어놨지만 최근에 이제 그 지수가 이제 급반등 나오자마자 뭐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지수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죠? 수목금 그다음에 어제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이제 계속 올라갔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좀 올라갔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개미들이 그죠? 개인도 아니고 개미들이 지금 이제 고퍼스라고 해서 인버스 레버리지 그 ETF를 무지하게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황 좀 얘기해드리고, 근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종목들은 지금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개별주 중에 뭐 UL 로보틱스라든지 뭐 자연광학경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개미들이 생각한 거랑 지금 종목들이랑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오늘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런 것들 아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중국에서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그 코로나 확진자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검역 강화하고 뭐 이랬죠, 그죠? 그랬더니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제 보복 조치를 좀 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라든가 이제 여행주들이 좀 빠졌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얼마만큼 빠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나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드린 적은 없는데 이제 뭐 좀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지수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지수 끝난 걸 보면 그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0.8%까지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끝날 때는 이제 그냥 소폭 그냥 뭐 거의 강보합이죠, 그죠?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 코스닥은 오늘 조금 빠지면서 끝났어요. 마이너스 0.7% 하락 마감했는데 거래량은 좀 있는데 거래량은 좀 늘었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은 좀 회복을 했지만 지수는 아직 오늘 코스닥을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해외 증시 마감한 걸 좀 보면 아시아 증시도 거의 전반적으로 그냥 큰 뭐 등락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오른 데 있고 좀 빠진 데가 있는데 일본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보면 평상시에는 몰라도 요즘 같은 때는 이제 해외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니케이 지수가 0.7% 오르긴 했죠. 그 다음에 호주는 좀 빠졌고 중국은 마이너스 0.2 하락 마감했고 홍콩은 마이너스 0.2 그죠? 대만은 플러스 0.3 그죠? 인도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어디는 조금 오르고 어디는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요. 지금 뭐 최근에 유럽 증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가 이렇게 별 큰 뭐 의미는 없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죠. 지금 미국에서 1월 12일 날 미국 시간으로 1월 12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그 CPI 있죠. CPI를 발표를 하는데 뭐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걸로 봐서는 뭐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게 발표한다고 하는데 뭐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 타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2월 초에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우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약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망세. 최근에 그 유럽
프랑스하고 독일이 이제 CPI를 발표했었거든요. 그 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그게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증시도 저기 미국 쪽의 CPI도 뭐 낮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2월 초에 있을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개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개인들이 지금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요. 개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얼마나 개인들이 이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오늘 참 신기한 게 그죠? 네. 오늘 지수가 코스피 있죠? 코스피가 크게 오른 게 없잖아요. 그냥 보합에서 끝났는데 개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이상하죠? 네. 누가 보면 지수가 오늘 되게 크게 오른 줄 알겠어요. 그죠? 근데 코스피 지수는 오른 게 없어요. 떨어진 것도 없지만. 근데 3,000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너무 많이 판 겁니다. 이거는. 지수 오른 거에 오르고 내린 거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뭐 거의 사고 판 게 없는 걸로 보이고 순매도가 거의 제로니까요. 금융투자가 좀 많이 샀죠. 그죠? 네, 역시 자기들이 토했던 거 열심히 사고 있고. 그죠?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은 전기전자를 많이 샀고요. 개인은 전기전자를 또 많이 팔았어요. 네, 아주 많이 털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를 가장 많이 팔았겠어요? 잠깐만요. 네. 삼성전자 이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삼성전자입니다. 1월 2일하고 그러니까 작년 말일 이틀, 그 다음에 새해 처음 이틀, 그 4일 앞뒤로 4일, 네. 연말 마지막 날 이틀, 그 다음에 새해 첫째 날, 둘째 날, 네. 그때 개인들이 많이 샀죠. 왜냐면 그때 투매 나와가지고 급락 나왔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얼마 못 가고 1월 4일부터, 즉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금 미친 듯이 팔아냅니다. 무엇을요?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원했던 게 이거거든요. 개인들이 미친 듯이 팔아내는 거. 이게 얼마나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팔아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닥에서 개인들이 자꾸 주식을 사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죠? 조금 흔들었을 때 좀 많이 털려야 되는데 개인들이 많이 안 털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오늘 오늘까지 총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제는 급등을 많이 했죠. 근데 오늘은 급등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있는데 기관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 있죠. 그죠? 기관에서도 많이 사고 있고 특히 금융투자, 그죠? 네.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싹 걷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그걸 보자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걱정이 많은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죠. 네. 걱정이 많으면 손실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걸 보시죠. 차트. 코덱스 이거 저기 뭐예요? 이거 다 아시죠? 뭐야? 고퍼스가 뭔지 안다 1번,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고퍼스 뭔지 아시죠? 그죠? 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방송 중에도 얘기 많이 해드렸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뭔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네, 다들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식 이름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예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름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고퍼스라고 불러요. 고퍼스. 네. 인버스 2배짜리 곱빼기다 그래가지고 고퍼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그죠? 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고퍼스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 2배 수익 나는 거예요. 거꾸로. 보통 주가가 하락하면 지수가 하락하면 손실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거꾸로 떨어진 것만큼 수익을 주는데 한 배가 아니고 2배로. 그죠? 5% 떨어졌다 10% 수익. 10% 떨어졌다 20% 수익. 거꾸로 5% 올랐다 10% 손실.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먼저 놓고 보시면 이게 뒤집어 놓은 거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1월 3일까지 되게 힘들게 했잖아요. 사실은 1월 4일 아침에도 힘들게 했어요. 1월 4일 날 아침도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빠졌으니까. 네. 근데 아무튼 1월 공식적으로 이제 저점은 1월 3일이거든요. 그죠? 1월 3일 날 이렇게 끝났죠. 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나스닥 지수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그죠? 네. 참 보기 뭐하게 만들어놨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비관적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거 준비한 건데 낮에도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왔지만 잘 보세요. 고퍼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수가 급락할 거다라고 생각할 때 인버스를 사고요. 진짜 확실하게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이 생기면 고퍼스를 사요. 정말 자신 있을 때. 그래서 고퍼스 아까 요거의 이제 수급을 보시면 아까 삼성전자 보셨죠? 지금 뭐냐면 고퍼스예요. 고퍼스를 1월 4일부터 1월 4일이죠, 그죠? 개인들이 이만큼 샀어요. 양이 어마어마하죠? 예? 이거 수량으로 돼 있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1월 4일부터 뭐 이렇게 자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게 지금 5거래일째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오늘도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어제는 뭐 난리 났고 어제 지수가 2.5% 이상 급등하니까 난리 났어요. 근데 오늘도 많이 샀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어때요? 무지하게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오늘은 별로 안 팔았습니다만 기관은 특히 금융 투자가 미친 듯이 던지고 있어요. 계속. 평상시에 고퍼스는 금융 투자가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5거래일 동안 개인들은 미친 듯이 사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미친 듯이 팔고 있다. 그리고 정유전자 쪽에 삼성전자도 많이 사고 있고.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의 생각은 지수가 크게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네. 지수가 크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죠.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고 유추를 해보건데 외국인과 기관은 지수 급락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개인들이 지수가 급락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개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죠. 왜 이 사람들이 확신을 가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이제 미국이 새해 첫 금리 인상을 발표하거든요. 이걸 보시면 미국이 작년 3월 중순쯤에 3월 중순에 그때 이제 첫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1월 초부터 작년에 지수가 이 코스피 지수인데 1월 초부터 나가 떨어졌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차피 금리 인상 앞전에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할 거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 되게 힘든데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확실하게 폭락 나올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레버리지 고퍼스를 그렇게 많이 산 거예요. 왜? 전저점 깰 거다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저는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개인들이 확신을 가질 때 그렇게 무서워요. 예. 세력이 무서운 게 아니고 개인들이 확신을 가질 때 되게 무섭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더 간다 또 간다에 이제 확신을 가질 때도 있고 거꾸로 전주점 깬다 더 떨어진다 여기 확신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스럽게 이 사람들이 어디에 확신을 갖고 있느냐 전저점 깬다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 보자 그랬잖아요. 왜 그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도 그냥 망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망하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죠. 확신을 가지니까 고퍼스를 많이 산 거예요. 그죠? 아까 이제 낮에 제 회원들한테 보여드린 기사가 있는데 기가 막혀갖고 보여드린 기사가 있거든요. 뭔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떤 기사냐면 이런 기사예요. 어제 그죠? 어제 개인들이 고퍼스를 많이 샀다 그랬죠? 잠깐만요. 어제 보시면
개인들이요 고퍼스를 이만큼 샀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샀죠, 그죠? 네. 그랬더니 매일경제에 어떤 기자가 이런 식의 기사를 올렸어요. 무슨 기사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니 개미 외국인 대동단결. 대동단결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네. 대동단결, 한마음 한뜻이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인버스를 어떻게 해요? 집중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중 매수, 그죠? 네. 밑에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뭐 9일 어제죠. 코스피가 2% 이상 급등하면서 올랐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처럼 마음이 맞았다. 이들 모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그러니까 마치 지수 폭락에 개인만 베팅한 게 아니라 외국인도 엄청나게 베팅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시죠? 뭐를 많이 샀다고요? 자, 개인들이 국내 개인 투자자는 아까 고퍼스를 1111억 원어치로 순매수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한 배짜리 인버스, 한 배짜리 인버스는 293억, 이 두 개를 합하면 대충 1,400억입니다. 개인이 1,400억을 지수가 급락하는데 베팅했다는 거예요. 네? 그죠? 개인이. 근데 보세요. 외국인들이 모처럼 개인 투자자들과 한마음 한뜻이었다. 근데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면 그죠? 같이 산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9일날 코덱스 고퍼스가 아니고요. 그냥 인버스, 일반 인버스예요. 일반 인버스와 코스닥 인버스거든요. 이거는 코스닥 인버스를 각각 40억, 28억 순매수했다.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지수가 하락할 거다에 얼마 벌었다고요? 개인은 1,400억, 그 중에 고퍼스에는 1,111억, 네? 그리고 외국인은 40억 걸었대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것도 뭐예요? 레버리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인버스. 아까 보여드렸죠? 어제 고퍼스를 개인들이 이만큼 살 때 외국인은 이만큼 팔았어요. 이 기자가 네. 이거는 쏙 빼놓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일반 인버스만 얘기한 거예요. 인버스가 더 심한 겁니까? 고퍼스가 더 심한 겁니까? 고퍼스가 더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400억이랑 40억이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코스닥은 20억 정도고.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기사거든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근데 기자 욕해서 미안한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이 기사 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어머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원래 마음이 잘 안 맞는데 그죠?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해서 폭락에 베팅했다고 어우씨 주식을 팔아야 되겠네. 이러다가 내 종목 급락 나오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예?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렇게. 낮에 회원들한테 이걸 오후엔가 얘기해드렸어요. 기사 보고 괜히 저기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외국인하고 기관이 고퍼스를 미친듯이 팔고 있는데 저 기사 보면 미친듯이 사고 있는 거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개인들만 지금 급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급락. 아셨죠?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다 주식을 못하느냐?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뜻이냐면 개인들이 혼자서 이렇게 할 때는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 몰려댕기면 못해요. 그죠? 몰려댕기면 못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일로보틱스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손절할까 말까 보유할까 말까 하다가 저 기사를 본 거예요. 저 기사가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오늘 아침인가? 네. 저 기사가 보고 아이고야 외국인도 급락에 베팅했다네. 그러면서 이거 팔아 여기서 손절 때렸으면 여기가 3만원 약간 아래인 것 같은데 28,000원인가? 네. 27,000원, 8,000원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여기서 손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저점 깰까봐 얼마나 오늘 뚜껑 열렸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자칫 잘못했다가 상한가 갈 뻔했거든요. 그것도 스마트 팩토리 대장주로. 요즘에 제가 자꾸 얘기해드리는 게 뭐예요? 이런 데서 급등 나온다고. 일주일 내내 지금 계속 연달아서 얘기해드리죠. 이런 데서 급등 나온다고. 예? 유일로보틱스. 유진 로봇이 먼저 급등을 했는데 그래도 로봇 주잖아요. 유진 로봇도 똑같아요. 차트가 무너져 내리다가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박살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튀어 올라오잖아요. 3일 연속으로. 금요일날 7%까지 급등, 월요일날은 17%까지 급등, 오늘도 11%까지 급등. 4,000원 이하에 있던 게 오늘 5,000원 이상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예상한 거하고 똑같이 가요? 정반대로 가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 뭐예요? 종목 토론방이나 그런 데 가서 아니면 카톡방도 요즘 많죠? 무료 리딩방. 공짜 조심하세요. 공짜. 네? 아니 당신도 지금 무료 방송하면서 왜 그런 얘기 하냐고요? 네. 방송은 무료 방송이지만 난 여러분들 다 우리 회원을 만들 거니까. 여기 제가 저녁 방송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뭐 회원 가입하라는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네. 할 때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근데 저녁 방송에는 문자반 회원들도 저녁 방송을 많이 듣기 때문에 내 시황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공짜는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료 있죠. 무료. 대놓고 무료. 뭐 유료 전환 없다. 그런 건 저는 사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리딩하는 사람의 자질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데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 누가 어떻게 리딩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개인들이 몰려다니면 일단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개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는 난리 납니다. 자, 기특만 해드릴까요? 요즘에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테슬라, 애플 이런 거 사가지고 요즘에 고생 많이 하죠. 주가가 폭락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중국으로 갔답니다. 중국. 예, 중국 가가지고 저기 뭐 사냐면 술. 시가총액 지금 중국 시가총액 2위 기업이거든요. 네. 그 술 관련된 우리나라 따지면 진로 그런 건데 네. 거기 술 관련된 회사 사고 있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 걸로 다 몰려갔대요 지금. 네. 그 근처도 가지 마세요. 네. 그 중국에 되게 유명한 술이 있어요. 네.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지금 사람들이.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 유진 로봇이나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죠? 그 휴림 로봇. 네. 요것도 보시면 차트가 어디서 급등 나와요? 어제 이게 상한가 나왔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정말 이게 올라올 수 있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 여기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무방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무슨 종목을 들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죠? 네, 손절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고퍼스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고퍼스를 얘기를 많이 해드린 이유가 뭐겠어요? 저렇게 무리지어서 확신을 갖고 무리지어 댕기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틀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를 지금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부터 해드린 게 뭔지 아세요? 네. 잘 보셔라. 연말 연초에 되게 심리가 되게 힘들었긴 했지만 그죠? 다 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들이 막 불안해부터 나가버리니까 종목들이 급반등이 나온다. 삼성전자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테마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다 하나같이 이런 자리에서 급등을 한다. 그렇죠? 그 얘기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자, 그러면 오늘도 뭐가 급등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어요. 원전 테마주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원전 테마주 중에 한신기계 어제 시간에 상한가 한 거. 네. 시초가만 이제 띄워놓고 뭐 요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와요. 새로운 게. 나중에 이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원전 테마주들도 새로운 게 나오고요. 로봇 테마주도 앞에서 못 갔던 것들이 또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테마가 한 종목이 이 테마로 갔다가 다음 달은 다른 테마로 갔다가 한 종목인데 오늘은 이걸로 내일은 저걸로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걸로 막 연달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붙잡고 올라오려고 종목이 발버둥 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르비텍 이것도 원전 테마주거든요. 네, 투명화 좀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이것도 여기에서 그 잘 만들어놨던 건데 떨어졌어요. 근데 뭘 또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세력의 잘못은 아니고, 그죠? 들고 있는 분들이 이제 힘들어서 손절하신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조강 ILI 네. 오랜만에 한번 들었다 놨죠. 저희 방에서 옛날에 갖고 있던 건데 여기서 그때 이게 무상증자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작년에 잘 팔고 나갔거든요. 무상증자 전에 팔아가지고 네. 배당 무상증자 나눠주기 전에 네. 호재만 먹고 팔았기 때문에 상한가는 보고 팔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낙폭과 대주인데 어제 급등을 했었죠, 그죠? 네.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이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닌데요. 요게 오늘 7% 올랐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전저점을 계속 깨던 낙폭과대주였는데 요것도 이제 원전 테마주가 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원전 테마주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공부되시라고 이걸 좀 해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상장주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네. 수익 내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고 어려워요. 전문가가 리딩하기도 어렵고요. 그럼 개인들 혼자서 수익 내기도 되게 힘드시겠죠, 그죠?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들어가야 돼요. 저희 방에도 신규 상장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했던 게 노을이죠. 신규 상장한 지 이게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여기서 샀으니까. 저희도 저희 방에서도 한 1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돼야 살까 말까 해요. 어쩌다 한 번씩. 여기서 갖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네. 이런 거 잘 추천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이제 몇 개 없어서 나온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원전 테마주. 어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중에 상한가한 게 티라유텍이라는 건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네. 이것도 보시면 낙폭과대 심하죠, 그죠? 네. 이런 자리에서 1월 초까지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지다가 상한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노룰수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것도 아까 수산 인더스트리처럼 올라오죠. 그죠? 이런 게 있고요. MDS 테크 이거 어제 상한가 갔다 오늘 전화한 거고 UL 로보틱스 UL 로보틱스가 앞에서 로봇 관련주로 많이 갔었죠. 유명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1월 2일 날이 저점이네요. 그죠? 19,950원 2만원을 딱 깨놓고 그죠? 오늘은 최대 29,000원까지 갔었어요. 29,000원 맞나요? 고점이나 딱 29,000원. 저점 대비 이제 뭐 50% 조금 안 되겠다, 그죠? 네, 많이 올라. 45% 정도 올랐다고 보죠. 45%. 2주 만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고포스 사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종목들은 그 사람들 비웃듯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되게 연말 연초에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셨다고. 제가 오늘 오후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말하고 1월 2일, 3일 날 연초에 되게 힘드셨죠? 찍어보라 했더니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막 안전 뉴스 그냥 안전 뉴스 도배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종목들 그죠? 네. 흔들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근데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지나니까 또 이겨내고 나니까 또 괜찮지 않냐고. 그죠? 네. 아직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려면 더 길을 좀 더 가야 되겠지만, 그죠? 네. 되게 힘든 걸 이겨내고 나니까 네. 고통 끝에 낙이 온다고 또 종목들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러는 거예요. 유일로보틱스. 그 다음에 아까 휴림 로봇도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요. 뭐 공장 자동화하면은 당연히 로봇이나 기계가 많이 들어가겠죠. 아까 한신기계 있죠? 이게 로봇 관련 이게 원전 테마주도 돼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재료가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이것저것 겹쳐서 막 올라와요. 오늘은 이걸로 올라왔다가 내일은 딴 걸로 올라왔다가 막 그래요. 그냥 목표가 하나예요. 일단 올라오고 보자. 포닉 오토메이션
이것도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죠? 좀 낯설으신 종목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11월 달에 거래량이 이거 괜찮은 거래량이거든요. 자리도 괜찮고. 근데 이제 12월 달에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이 종목이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때도 별로 안 빠졌고요. 9월 달 그때 증시 폭락했잖아요. 그때가 여기예요. 6월 달은 여기고 9월 달에 폭락할 때 별로 안 빠졌어요. 그죠? 11월 달에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놨고 굉장히 그러니까 건강했던 거죠. 사람도 보면은 이제 유독 건강 체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는, 그죠? 한 3일 밤을 새도 멀쩡하신 분들, 그죠? 그런 종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그죠? 체력 하나는 끝내주는, 그죠? 근데 이런 종목도 세상에 12월 달에 이만큼 빠졌어요.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만 힘들었던 게 아닌 거예요. 이 풍성한 거래량과,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던 상한가들. 이것도 상한가 아닌가? 이것도 상한가예요. 상한가가 3개나 있어요. 그죠? 네. 정말 건강했던 종목인데 12월 달에 그냥 무슨 병든 조류독감 걸린 닭처럼, 그죠? 네. 이게 뭡니까? 그죠? 여기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뭐라도 있으면 잡고. 이게 바닥 탈출하는 급등주 패턴이에요. 이거를 제가 오늘 뭐 하루만 얘기합니까? 지금 일주일 내내 얘기하는데, 그죠? 네. 오늘 15%까지 올라갔다가 뭐 6%에 끝난대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 짜증을 내지 마세요. 아이고 이 못난 놈 저기 뭐야 슈림 로봇 이런 거는 상한가에 가던데 이 자식은 이건 왜 못 가는 거야, 그러지 말라니까요. 네.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죠? 네. 매물대가 있든 뭐가 있든 사정이 있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죠? 기다려 주시면.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기 아까 스마트 팩토리, 그죠? 그 다음에 이삭 엔지니어링, 이것도 최근에 낙폭과대주였죠, 그죠? 근데 들썩들썩거리면서 올라옵니다. 낙폭과대가 심하죠. 요즘에 5% 10% 이상 급등은 대부분 이런 데서 나와요. 투임, 이것도 살살 돌리면서 꾸준하게 올라오죠. 오늘 무려 12%까지 급등했었습니다. 요즘에 대충 그냥 바닥에 있는 거 회사 상태만 좀 괜찮잖아요. 그러면 사시면 또 괜찮아요. 올라가는 거 있거든요. 스냅 아직 뭐 큰 급등은 안 나왔는데 좀에 올라오죠.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 테마주 올라온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AI 챗봇 관련주. 요즘에 뭐 어디 통신사 고객센터 들어가거나 카드사 고객센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챗봇이 뭐 하고 있죠. 챗봇, 그죠? 저도 이렇게 젊은 세대는 아닌가 봐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20대 30대 때는, 그죠? 막 어르신들 그때 막 뭐 이렇게 새로운 거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은 20대 30대는 그런 걸 좋아하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저도 40대 후반인데 뭐 저도 나이가 드는지 챗봇이라는 게 싫어요. AI 상담은 싫고 전 무조건 상담사 연결을 원합니다. 상담사 연결. 네. 뭐 통신사건 카드사건 뭐 이제 뭐 일 있으면 고객센터에 전화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저는 상담사 사람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네. AI는 난 싫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제 개인 사정이고, 그죠? 네. 제가 이런 비유를 왜 들었냐면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테마주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 소리예요.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그죠? 주식을 조금 특히 테마주를 잘 하시려면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테마주를 잘 하려면은 그 시대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남들이 뭐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연예인 이름까지 젊은 연예인들, 그죠? 네. 저게 바지인지 팬티인지, 그죠? 네. 짧은 거 입고 나서 춤추는 그 뭐 여자 연예인들, 그런 거 걔네들 이름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몰라요. 네. 나이가 확실히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사람들이 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 비유를 약간 들어드린 건데, 지금 이제 아무튼 챗봇 이게 되게 많이 쓰거든요, 지금. 근데 앞으로 이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4차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AI가, 그죠?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를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오늘 급등을 했어요. 앞에가 상장했을 때 좀 거래가 터진 자리라서 상한가 못 들어갔고 한 24%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요게 그 AI 챗봇 관련주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거랑 연관돼서 올라가는 건데 요거하고 이제 브릿지텍 이게 브릿지텍도 이게 옛날에 뭐 그 뭐예요? 이 업계에서 이게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 업종에서는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되는데 옛날에 잘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게 수혜주거든요. 브릿지텍이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시간이 되나요 지금? 이게 이거 하는 회사예요.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서 금융권과 통신사 쭉 돼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콜센터. 콜센터. 금융권의 콜센터 교체 및 업그레이드 주기단 뭐 이런 거예요. 거기 소프트웨어도 하고 콜센터 운영 그런 거거든요. 콜센터 솔루션 공급.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콜센터를 지금 대체하는 게 뭐예요? AI 챗봇, 그죠? 그 브릿지텍이 최근에 약간 돈이 좀 들어왔었는데 이것도 1월 2일, 3일날 쭉 빠졌다가 오늘 14%까지 급등했었죠? 끝날 땐 6%로 끝났는데 이게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들어갑니다. 알아두세요. 시간에 상한가였어.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금 5일 동안 미친듯이 지수 급락한다고 신나가지고 고퍼스를 사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지수하고 종목이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거꾸로 가잖아요. 근데 눈치도 못 채고 개인들이 계속 지금 고퍼스를 사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것도 눈치 못 채고 지수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두려우면 이미 진 거예요. 군대가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기 아닙니까? 사기? 군대에 사기가 떨어지면은 지잖아요. 그죠? 사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주식도 전쟁이고 싸움인데, 그죠? 네. 여기서 심리가 그렇게 망가져 있으면 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시간에서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였고, 솔트룩스, 이것도 오늘 최근에 좀, 그죠? 이례적으로, 정말 이례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좀 추가 상승. 마인즈랩, 최근에 음봉 하나 센 거 맞았는데, 확 올려버리죠? 이것도 같은 이슈로 올라갔고요. 영원 소프트랩 이런 것들도 최근에 눌림목으로 보입니다. 그죠? 바닥 잘 잡아놨고 조금씩 올라가네요. 차트들이 다 살아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만 얘기할까요? 네. 이래요. 멀쩡하다고요. 그리고 시간에서 뭐가 있냐면 시간에서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브릿지텍 아까 얘기했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게 갔어요. 시간에서 옛날에 이제 대통령들 해외 순방 나가고 그러면 테마주들이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해외 순방 갈 때.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UAE 경제서절단 참가기업 포함 소식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가 급등했냐면 자연광경 같은 경우는 급등했죠. 자연광경도 이제 급등이 어디서 나와요? 전혀 개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자리 전저점을 살짝 건드렸고 심지어 1000원짜리가 아닌 1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986원 그죠? 동전됐잖아요. 그죠? 거기를 찍고서 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여기에서 오늘 23% 급등 마감했어요. 상한가는 아니고 그죠?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경제사절단 창가기업 거기에 포함됐다고 해서 시간에서 4% 추가 상승 그러니까 시간에서 마저 상한가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갖고 이것 때문에 움직인 게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히림도 최근에 좀 움직였었죠. 그죠? 오늘 장중에 10%까지 급등했었죠. 네. 시간에서 2%또 올랐어요. 네. 이거하고 누리플랜 이것도 오늘 장중에도 급등했었고요. 8%까지 시간에 의해서 2% 올라갔고 그죠? 자연광경이 제일 센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종목이 더 있는데 화장품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갔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뭐 네오위즈 홀딩스 이것도 있어요. 시간에서 이것도 장중에 5% 올랐고요. 시간에서도 한 1% 올랐네. 시간에서. 네. 근데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업종 중에서 뭐가 많이 올라가요? 옛날에 이거 다 가르쳐 드렸는데 국내 건설 경기만 생각하면은 건설사가 부도날 것 같고 미분양 속출하고 부동산가 폭락하니까 국내 건설 관련된 회사들 다 망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위험한 기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거리가 부족하면 해외 쪽으로 돌려줄 거라고. 해외에서 일감 찾게끔 그런 거 많이 도와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수가 원래 그 건설 경기 일으키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움직여요? 자연환경이 뭔데요? 대표적인 토목공사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가. 히림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오이즈 홀딩스보다 이런 게 더 잘 가잖아요. 아셔야 돼요. 네. 이게 보수가 정보를 잡으면 잘 가는 테마주 중에 하나라는 거.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 고퍼스를 산 개미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그죠? 아주 열심히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수 급락 나는 거에 베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들이 몰려서 댕기면 정말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 집단이랑 거의 다 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거기에 못 나온다잖아요. 거기서 못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저기서 저 아까 그분들도 못 나와요. 그분들한테 가서 고포스 여기 개인들 엄청나게 사지 않았느냐, 외국인기가 다 팔고 있는데 빨리 나와라 그러면 한 대 맞아요. 네. 못 말린다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못 말려요. 못 나가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비자 발급, 단기 비자 발급인가요? 뭐 그거 보복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죠. 여행주들도 좀 빠졌는데 중국이 최근에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12월 말에는 이제 상한가까지 나왔었거든요.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오늘 마이너스 6%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뭐 클래시스 이거 다 화장품 관련주들입니다. 좀 빠졌고, 현대바이오 5% 빠졌고, 코스메카 코리아 최근에 꽤 올라갔죠. 네. 중국에서 그 백지 시위 하고 나서 올라갔던 건데 좀 빠졌죠.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콜마, B&H 요것도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오늘 좀 급락했죠. 5%. 애경산업 다 아시죠? 클리오, 뭐 SCM 생명과학, 뭐 파미셀, 청담글로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중국이 우리나라 다른 나라한테 함부로 못 하는데 우리나라를 역시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한테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그죠? 네. 이게 저기 화장품주 관련주 혹시 들고 있다가 물리신 분들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면 여기는요 조정 모델짜리 아닌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중국에서 그죠? 네. 그 난리를 그러니까 지금 비자 발급 그 얘기 안 나왔어도 어차피 여기는 조정받을 자리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미 이 재료가 나와서 올라오기 시작한 게 11월 달이고 지금 1월 달이에요. 3개월째 올라왔거든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요 3개월 정도 쓰면은 좀 낡은 재료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상한가도 있고 거래도 나왔고, 그죠? 저 올라오기 시작한 게 한 18,000원인데 지금 32,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 올라온 거 아닌가요? 최소한. 그렇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은 쉴 때도 됐어요. 저점 대비 따지면 거의 100%예요. 17,450원이니까 100% 안 되고 아무튼 한 7, 80% 올라온 거예요. 그 정도 대충 계산하시면 돼요. 역배열 종목은요, 역배열이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역배열인데 역배열에서 70% 정도 올라왔으면요,
사실은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쉴 자리에서 쉬려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뭐 현대바이오는 간 것도 없는데요. 뭐. 그죠? 뭔 걱정이요, 그죠? 간 것도 없는데. 클래시스 네. 이 정도 올랐으면 쉬어야죠. 네. 그죠? 그래서 그냥 화장품주들은 오늘 그 뉴스가 나와서 이제 떨어진 게 맞긴 맞지만 그냥 쉴 자리에서 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면 되고 정리해드리고 이제 강조할 거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겁먹지 마세요.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연말 연초에 다 힘들어했고 급락 나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공포스를 미친듯이 사고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은 미친듯이 팔고 있다. 그러면 지수가 급등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떨어지진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사놓으면 절대 수익을 안 주거든요. 수익을 안 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수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가 더 떨어질까 봐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제가 또 시황 잡아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걱정을 미리미리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패턴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직도 안 올라온 테마 아니면 업종들이 되게 많습니다. 철강 업종 같은 것도 아직 덜 올라온 것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철강 업종을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뭐 두루두루 보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관련주들 이것도 테마주 아닌가요? 이쪽도 아직 많이 못 올라왔어요. 많아요. 많다니까. 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을 빨리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있죠? 혼자 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기존 회원들도 마찬가지시고 네. 기존에 회원이었던 분들도 왜냐하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해주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오거든요. 아까 뭐 휴림노버, 유진노버 보셨죠?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어느 날 갑자기 휙 올라오잖아요. 브리치텍도 그렇고 그죠? 네. 그러면 혼자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이 당하냐면 이게 왜 올라왔는지를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 테마로 올라왔는지 저 테마로 올라왔는지 자기들도 헷갈려요.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올라왔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오늘 왜 급등했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알겠어요. 그 머뭇거리다가 또 다 빠지죠. 그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고민해야 되고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냥 손실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포기하고 그냥 있으니까 안 힘드시죠? 근데 그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세요. 전문가가 도움을 주면 얘기를 해주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겠구나. 좀 팔면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데 혼자서 안 그래도 바쁘신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시장이 아주 좋을 때, 그죠? 그때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일반 개미들과 다르게 시황을 딱딱딱 잘 설명해드리고 있죠, 그죠? 요럴 때 종목을 버릴 때가 아니라 종목을 들고 있고 왜 올라오는지 정확하게 패턴을 파악해야 될 때 그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전문가는 이럴 때 고용하는 거지 장 좋을 때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들어오시면 늦어요. 그죠? 이미 기존에는 수익 많이 내놓고 뒤에 후발주야 노릴 때 들어오시면 상대적으로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전문가가 필요하시면 지금 고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자 전문가가 좋다. 제 뒤에서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을 잘 보세요. 테마주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근데 왠지 제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 남자가 좋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개미들처럼 일반 그 개미들처럼 겁먹지 마시고 내일 수요일인데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죠? 네, 편안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기 누구예요? 한동훈 씨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들은 떨어졌는데 비우두머리들은 안 떨어졌어요. 네. 우두머리 것들은 떨어졌는데 비우두머리는 안 떨어졌다. 네. 자세한 얘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분위기 봐서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또 여기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 무소TV 김 실장님이라고 치면은 나와요. 정부정책 스마트 팩토리 소유주랑 아랍에미레이트 경제서열당 관련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참고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광송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